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어제 미드저니 개인화 모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조금 더 보충해 드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미드저니가 업데이트를 많이 시켰어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개인화 모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타스크스라고 하는 부분의 메뉴가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면은 랭크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 정도만 하면은 개인화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만 1122장을 했는데요. 일관성이 좀 높아지겠죠. 제 개인화 모델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인물 위주, 제품 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은 꼭 있어야 하니까 인물을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런 게임 캐릭터, 아이템 캐릭터와 같은 부분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또 인물을 위주로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사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나 배경 같은 자연, 사업적으로 쓰셔야 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에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클릭을 하셔서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와 같이 요리에 관련된 사진을 필요로 하신다 하시면은 요리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인테리어에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가 필요로 하신 분, 이모티콘이나 또는 캐릭터 아이템을 비즈니스에서 활용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물을 잘 묘사를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인물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쪽에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이라든가 사실적인 부분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자연, 그러니까 이런 중국풍의 고전의 평가를 선택을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사이버 배경으로서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펜슬 아트 같은 부분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마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 어두운 또 희귀한 그리고 또 초현실적인 부분은 잘 선택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한 용도에 맞게끔 개인 모델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없이 지향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개인화 모델의 기능이 상실이 돼버려요.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략적으로 프롬프팅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개인화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개인화 모델을 우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놓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초보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방법, 웹페이지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웹페이지 부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완전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보자들도 오시면은 이제 100장 정도만 생성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웹 버전을. 웹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웹 버전을 많이 활용하시면은 필요한 기능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변경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웹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께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인데 익스플로러가 여기에 들어가죠.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크리에이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 위에 창에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 하는데 여기에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는데 설명을 하다가 제가 저의 화면의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메뉴에서 웹 버전에서는 이쪽 그 좌측 하단 부분에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단 부분과 우측 하단 부분에 이 메뉴판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바뀐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리프레임이라고 바뀌었어요. 전에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프레임이라고 통합을 해서 그 속에 이렇게 줌과 프롬프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전에는 디스코드에서만 바꿀 수가 있어서 리믹스 기능을 켜고 바꿀 수가 있었는데 지금 웹 버전에서도 똑같이 디스코드와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임은 뭐냐 하면은 리프레임은 이 프레임 자체를 이미지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 이동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1대1이 됩니다. 지금 이제 원본이 3대4였어요. 그 부분을 1대1로 할 수가 있고 쭉 좌측으로 가면은 세로 방향의 길이가 되는데요. 1대3까지 증가가 됩니다. 1대3. 아래에서 위의 비율이 1대3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역시 가로로도 1대3으로 되는데 이 기능은 뭐냐 하면은 아웃페인팅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사용하시고 접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 용어에서 크롭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 용어보다는 아웃페인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바깥에 있는 부분을 다시 채워준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아웃페인팅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줌도 아웃페인팅이죠. 줌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원래는 1.5, 2.0, 2배 이렇게 돼 있었는데 1.1배 약간의 아웃페인팅을 하는 부분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줌을 사용해서 아웃페인팅을 하는 거고 리프레임은 가로 세로로 아웃페인팅을 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드를 터보 모드로 막 깔아놨어요. 오늘이면 다 쓰기 때문에 한 5시간 남았는데 그걸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타트 하면은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이미지가 왼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오른쪽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결과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다시 리프레임을 해서 센터에 놓으면은 3대4였으니까 좌우에 약간씩의 여백이 생기죠. 극단적으로 최대치로 가서 이렇게 하고 스타트를 하면은 위로 가거나 스타트가 세로 긴형인 경우에는 위가 스타트가 되고요. 시작점이 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경우는 왼쪽이 스타트가 돼요. 그러니까 센터 엔더가 오른쪽이죠. 여기다 채우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는 시도를 잘 안 하지만은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이미지로 리프레임에서 세로로 극단적인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로 놓고 이렇게 채워보죠. 그리고 다시 리프레임해서 줌으로 하게 되면 2배예요. 2배. 그리고 다시 리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1.1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기능이 리페인트 기능이 생겼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인페인팅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리프레임에서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줌이 있고 리프레임이 있었는데 프레임 틀을 바꿔서 바깥쪽을 채워주는 기능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마크를 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요 부분 내부에 있는 인사이드 안에 있는 부분을 페인팅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하는 건데 지우시고 선택한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레드 자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터보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를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으로 요거는 조금 채웠었죠. 원본에서 조금 오른쪽 부분을 채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오른쪽에 갖다 놓고 1대3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가장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 또 동일인이 생겼어요. 이런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길게, 극단적으로 길게 하니까 1대3으로 하니까 이렇게 약간의 이 불균형, 언밸런스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보면은 약간 비율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낫네요.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해졌고요. 상체하고 하체가 균형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나아서 이 부분도 조금 너무 이렇게 허리가 줄어들었고 이래서 그런데 이 부분의 이미지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줌으로 했죠. 2배 줌으로 했으니까 요렇게 원본을 원형을 얼굴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멀리 보이도록 줌이 된 겁니다. 요거는 줌을 조금 했죠. 1.1배. 예, 1.5배, 1.1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페인팅인데 이거는 부분이 안 맞아서 안 나왔네요. 인페인팅을 한 부분인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미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예, 리페인팅을 해서 이렇게 하고 레드 자켓이라고 크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즈하고 가서 보면은 터보 모드로 해놔서 굉장히 빨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레드 자켓으로 바뀌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이 인페인팅인데 그 부분을 리페인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게 이 디스코드에서는 기존에 Vary Region이라는 구역 변형, 부분 변형 이런 기능으로 쓰였던 기능이 Vary Region이 Repaint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Reframe이 소위 말해서 펜 기능이 있었어요. 디스코드에서 펜 기능이 있어서 좌우로 상하 좌우로 정대시킬 수 있었는데요. 50%씩 딱 일관적으로 50%씩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스코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1대3으로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줌도 1.1배가 새로 생겼고요. 1.5배 2.0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인팅을 하면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디스코드에서는 리믹스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리두를 통해서 리믹스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새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긴데 한국 아이돌 여성 이걸 50세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줌인데 리프레임을 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원래 이미지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3대4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50세 여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능보다 강화가 돼서 웹 버전으로 완전히 이전이 되었다. 전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생성은 디스코드에서 하시고 관리만 이쪽에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웹 버전에서 디스코드에서 사용하는 기능보다 더 풍부하게 모든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해서 활용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을 잘 아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프레임에서 에디트 프롬프트로 가서 에디트 프롬프트를 하고 50세의 한국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이디라고 이렇게 15 해서 제출을 하면은 아이돌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리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안 먹어 보여요. 이제 조금 바뀌네요. 약간 바뀌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학습이 된 게 워낙 세계적으로 피부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잘 안 바뀝니다. 여기 미들 에이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중년 부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이미지를 뽑지를 않아서 제가 많이 경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항상 아이돌 레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AI 모델에 해당되는 아이돌 보이라든가 아이돌맨 또 아이돌 레이디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디스크라이브 기능 대신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게 조금 야하면은 이미지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정상적인 정숙한 모습의 이미지를 올리고 여기에서
이미지 부분을 역 느낌표가 있습니다. 물구나무서기 한 느낌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 미드저니가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위해서 디스코드에서는 사용을 못 하시지만은 주제 그리고 개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변경이 됐네요. 예술가의 스타일, 작가 스타일을 분석을 해줬는데 분명히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차이니즈 뷰티 맞아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이미지가 중국입니다. 차이니즈 걸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리안 워먼도 있는데 코리안 워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시고 또 블랙 헤어, 브라이트 컬러, 브라이트 아이즈 그리고 하이라이팅 프로페셔널 엘레강스 이렇게 해놨죠. 예, 직업 여성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마일링 이렇게 좀 많이 길게 전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서틀 약간의 메이크업 그리고 솔리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ing light and shadow composition인데 이게 빛과 그림자 이런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보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대1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화 모델은 지금 꺼놨어요. 꺼놓고 개인화 모델 부분은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터보 모드로 해놨습니다. 실시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캐릭터 원래 참조가 되어 있던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계속 바뀌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은 저의 이미지를 올려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캐릭터 참조죠. 캐릭터 참조 기능입니다. 그리고 코리안 맨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CW 캐릭터 참조 기능이니까 얼굴만 참조하는 경우에는 0. 그런데 와이셔츠 입은 모습과 함께 같이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 참조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지금 썸네일에서 보시는 이 얼굴 이미지 봤죠? 제가 보기에는 안 닮았는데 아마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닮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썸네일에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썸네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 얼굴로 바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참조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면은 캐릭터 참조까지 동시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캐릭터 참조가 대부분 부분까지 올라가는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스타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하고 예를 들면은 여기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캐릭터를 누르고 이러면 5대5로 되는 거예요. 5대5로. 저의 원본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가 동시에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이 클립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스타일 참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참조는 -SV 띄우시고 1부터 4까지 모델이 있으니까 하시고 SW 1000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됐네요. 이 부분이 금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좀 정숙한 옷을 잘 입은 여성 제가 이렇게 입은 여성과 5대5의 비율로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맨 해서 저를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무진 쓰고 있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SV4에 SW100 1000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SW가 이게 오래간만에 이 웹 버전에서 하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클릭, 요거는 클릭이 됐는데 이 부분을 Shift 하고 클립도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리안 맨 하고 옷 스타일은 와이셔츠 맨 게 아니라 조금 캐주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로로 하고 CW는 얼굴만 하기로 하고 스타일은 SV4에 스타일 참조는 여성만 되어 있죠. 클립 모양으로 여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스타일을 좀 참조해서
SW500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제 모습이 너무 여성스럽게 나오면 이상하니까.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 버전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참조했던 이미지들이 다 나타납니다. 굉장히 젊어졌죠. 젊은 아가씨하고 이 혼합을 시켜 놓으니까 좀 아주 인심 좋은 농촌 총각 같은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돌로 만들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그대로 올리시고요.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면 그대로 설정된 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1000으로 높여요. 그리고 다시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고 이 젊은 여성들이 있죠. 여성들이 정상적인 여성, 이렇게 검열에 안 걸릴 정도로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드래그를 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캐릭터 참조. 그러면은 여성 둘 비중이 2대1이 되는 거죠. 2대1의 비율. 여성의 이미지가 2, 남성의 이미지가 1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요 부분은 1대1입니다. 여성과 남성, 저와 젊은 여성이 1대1인데 이 부분은 바뀌었죠. 아유, 훈남이 탄생을 했습니다. 훈남이 아주 멋진 그 총각이, 아주 젊은 총각이 나타났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생긴 총각이죠. 여기다 이걸 그대로 다시 프롬프트를 하면은 이 여성의 두 비율 2대1 남성 하나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이제는 올려놓은 이미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 여성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부분으로 바꿀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릭터를 참조를 하면은 이제 여성 3, 남성 1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젊은 여성 3과 남성 1.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더 바뀌었죠. 이거보다 조금 약간 비중이 적습니다만은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께 프롬프팅을 하면은 여성이 3이잖아요. 남성이 1이고 제가 좀 이미지가 넓적하다 보니까 반영이 좀 잘 안 되네요. 워낙. 그래서 진짜 이쁜 아주 좀 섹시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여성으로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제가 AI 모델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미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시 4대1입니다. 이제 여성 4, 남성 1 이런 비중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여기보다도 좀 더 젊어졌죠. 여성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버전에서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기에 기능 위에 명령창에 있는 이 부분의 기능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은 이렇게 드래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 쉽죠.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디스코드에서 타이프를 안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타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내장이 생기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미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느냐 이걸 하는 거고, 이거는 위워드는 디스코드에서는 케이오스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위워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을 좀 이상하게 예측 불가의 이미지를 탄생을 할 때 창의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서 위워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1800으로 높인 상태에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측 불가의 이런 기괴한 조금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워드가 이렇게 돼 있죠. 더 막 극단적으로 3000까지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이미지인데 위워드로 해서 이거는 캐릭터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캐릭터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모양이 복장이나 이런 복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창의성을 자극하기 위한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것이 있다고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는 이렇게 룸이 있고요. 룸이 있고, 여기는 인공지능 아재에는 아직도 아무도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었던 분들을 초대를 해서 관리도 해드리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이고 2년이고 관리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AI 엉클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료 강의가 시작이 되면 유료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제가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드렸는데 이제는 웹 버전에서 디스코드에서 사용하는 기능보다도 오히려 더 폭넓게 강화된 기능을 100%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가 있죠. 6강입니다. 6강. 그리고 오늘 예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여러분들 중에서 프롬프트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3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장편 소설이나 웹툰 각본이나 이런 부분을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를 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장편 소설을, 단편 소설을 쓸 수 있는 프롬프트 기법을 여러분들께 내일이네요. 내일 영상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편에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창작 글쓰기 장편과 단편 글쓰기 부분에 관련되는 노하우 영상은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리지만은 하루만 오픈하고 회원 전용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 내일 영상에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